산지를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임야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 산지는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산지 관리법을 통해서 어떤 행위 제한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산지관리법 관련된 어떤 강의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산지관리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거고요. 산지 같은 경우에도 투자의 어떤 목적이 첫 번째로 직접 자신이 낙찰을 받아서 전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개발인데 개발 중에서 직접 개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직접 개발을 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활용을 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국가의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죠. 두 가지 뭐가 있습니까? 수용과 환지 방식.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이건 이제 그때 농지 배울 때랑 똑같죠?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이 산지를 목적이 아닌 종류로 나눠보면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전산지가 있고요. 준보전산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느낌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보전산지가 투자 가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준보전산지가 투자 가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유는? 보전하면 거기 보전하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없고요. 네. 준보전은 그보다는 좀 덜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그게 준하게 이제 보전을 한다는 소리인데, 보전산지를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제가 나눠볼게요. 공익용 산지가 있고요. 그리고 임업용 산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서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 안에서 더욱더 보전을 하려고 하는 산지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이다. 네. 정리하면요, 여러분들 아까 그 질문의 답변처럼 보전산지라는 것 자체는 개발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가 있을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나눠진다. 공익용은 뭡니까? 말 그대로 공익의 목적으로 보전이 되고 있는 산지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임업용 산지. 이제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에 이제 임업의 어떤 장력, 육성을 위해서 보존되고 있는 산지고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개발 호재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도 더욱더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이라고 해서 절대 개발이 없다. 예, 그 정도의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익용 산지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두대간, 태백산맥 이런 데다가 아파트를 올린다, 뭐 건축을 한다, 뭐 개발을 한다, 답 안 나오죠. 이상하죠. 네, 그런 걸 보고 이제 공익용 산지라고 합니다. 네. 이거 이제 그림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산은요, 준보전 산지와 보전 산지로 나누어지는데, 보전 산지에서도 자, 공익용 산지가 있고 임업용 산지가 있고요. 이 안에서, 이 보전 산지 안에서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붙일게요. 임업용 산지가 1번, 그리고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이 2번, 공익용 산지가 3번, 준보전 산지가 4번. 제가 이렇게 번호를 붙였습니다. 여기 1번이 맞아. 1번을 하고 임업용 2번. 이렇게 번호를 붙였을 때, 자, 보전 산지죠? 이 안에서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와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이 있는데, 이 보전 산지는 말이죠, 산지관리법에 규제를 받습니다. 네, 구속되어 있어요. 산지관리법에.
그래서 산지관리법은요, 산지 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그리고 중보전 산지는 이제 국토법. 국토법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해서 일반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봤을 때 만약에 보전산지 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산지관리법을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중보전산지에 투자를 한다 국토법을 봐야 되겠죠. 일반법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일반법과 특별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될까요? 민법은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민법은 사인과 사인의 어떤 분쟁거리에 있어서 어떤 해답을 찾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사인과 사인의 어떤 거래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자, 그 사이에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만약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없었으면은, 그렇죠? 다른 일반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항력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거는 특별법입니다. 그렇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우린 개념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특별법은 일반법을 우선한다. 일반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도 특별법 안에서 그 특정 하나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게 해당된다면 일반법은 물러가라. 예,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든 토지는 국토법에 적용을 일반법으로 받는데 이 보전산지만 특별법으로서 산지관리법으로 규제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무슨 판례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법조문들을 찾아볼 때도 항상 일반법, 특별법 두 가지가 있을 때는 항상 특별법이 우선한다라는 개념을 잡아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정리하면요. 자,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이다. 여러분 투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보세요. 공익용 산지나 임업용 산지가 있대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보전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업은 괜찮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이 보전산지 안에 들어가면요. 낙찰가가 실제로 나중에 가보세요. 30% 미만에서 낙찰이 됩니다. 네, 현재. 왜냐면 사람들이 흔히 쓸모없는 땅이네, 뭐 개발도 할 수 없는 땅, 가치도 없는 땅 가지고 있어서 뭐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낙찰가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근데 이런 토지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상가 배웠었죠. 항상 상가에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같이 떠올리면 좋겠는데, 낙찰을 받고 나서 보전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 안에서 부가가치를 생성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이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하여 양도 차익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건이 장사가 잘 된다. 잘 된다는 뜻은, 잘 되기 때문에 나는 30% 낙찰 받았지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정상 토지도 시세대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내가 좀 더 싸게 팔아도, 그렇죠? 30%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억짜리를 3억에 받는 겁니다. 그렇죠? 5억짜리 10%면 5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30% 5, 35, 1억 5천에 받는 건가요? 5억짜리면 1억 5천에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5억에 팔고 권리금도 챙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굉장한 수익입니다. 그렇죠? 네. 이걸 제대로 하게 되면은 뭐 법정 시장권의 뭐 2배 수익, 네, 그것도 이만큼에 준하게 됩니다. 네, 권리금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부가치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안에서입니다. 이 안에서 얘를 제외하고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 이 두 군데에서는 첫 번째 어떤 휴양림,
그리고 뭐 산림욕장 또 이런 이제 사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연을 보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가가 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휴양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오토 캠핑장. 그렇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종교 시설에만 허가를 내주는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수목원. 납골당 아시죠? 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례 문화를 우리가 조금씩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나라의 땅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묘가 너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우리가 지금 인구 구조와 어떤 추이를 보았을 때는 앞으로 장례와 관련된 업종을 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성수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죠? 네. 지금은 자녀를 한두 명 낳지만 우리 과거에는 7명, 8명씩 낳았던 세대들이 그렇죠? 다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는 때는 아마 성수기가 되겠죠. 왜냐 그 업 안에서 그 중에서 요즘은 국가에서도 이런 수목원 사업에 대해서 장려를 해주고 허가를 잘 내줍니다. 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통적으로 했던 나라가 어디죠? 이런 수목원으로 장례를 치르는 땅에 묻고 그 위에 나무를 심어서 점점 나무가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와갖고 이게 우리 할머니 나무다 우리 할아버지 나무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목원 가서 어디죠? 네덜란드인가요? 아무튼 뭐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지고 온 건데 받아들였는데 이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미래의 그 부가가치가 상당할 겁니다. 상당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종교시설한테 허가를 내줍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낙찰을 받아서 수목원으로 할 수 있는 땅을 받아가지고 교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찰. 그런데 이걸 잘 기획해갖고 홍보를 해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교시설들은요 이 수목원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합니다.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팔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디입니까? 돈 많은 교회 어디입니까? 순 아시죠? 돈 잘 쓰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매입해가지고 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로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괜찮을 거예요. 정말로. 종교시설도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그 갑상공묘지 있지 않습니까? 최진실 씨가 이제 고쳐있는 그 묘에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40억짜리가 3억까지 떨어졌다고. 묘가 4,000개, 4,5천 개 있었던 거. 거기가 제가 체험농장 그것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원래의 목적은요. 이거였어요. 예.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려고. 예. 근데 왜 못 들어갔냐면은 사실은 재단법인의 소유였습니다. 재단법인의 소유 때는 깊이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최종적으로 중부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뒤집으려는 어떤 똑똑하신 분이 소송까지 했는데도 판사가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사실은 할 수가 없었어요. 수목원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투자를 못한 겁니다. 예. 그래서 보전산지라도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는 내가 활용 가치만 잘 생각해 보면은 돈이 잘 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부익부 비니핀 계속 점점 극대화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게 앞으로도 계속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지혜로움이 많이 필요한데 그 전자에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전라도에서 일반 땅인데 나무를 이쁜 거 심어놓고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놨더니 이 토지 3억짜리를 막 9억에도 팔았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의사 원장님 지나가다가 자기 어머님이 많이 아프신데 암 환자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나가다 잠깐 차를 세우고 거기에 섰는데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말 하나 하고 이 땅, 그 땅을 9억에 팔았습니다. 9억대.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보전산지면은 자연을 보전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산지, 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그리고 중보전 산지는 이제 국토법. 국토법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해서 일반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봤을 때 만약에 보정산지 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산지관리법을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중보정산지에 투자를 한다. 국토법을 봐야 되겠죠. 일반법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일반법과 특별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될까요? 민법만 떠올려 보실까요? 민법은 사인과 사인의 어떤 분쟁거리에 있어서 어떤 해답을 찾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사인과 사인의 어떤 거래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자, 그 사이에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만약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없었으면은 그렇죠? 다른 일반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항력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거는 특별법입니다. 그렇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우린 개념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일반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도 특별법 안에서 그 특정 하나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게 해당된다면 일반법은 물러가라. 네,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든 토지는 국토법에 적용을 일반법으로 받는데 이 보장산지만 특별법으로서 산지관리법으로 규제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판례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법조문들을 찾아볼 때도 항상 일반법, 특별법 두 가지가 있을 때는 항상 특별법이 우선한다라는 개념을 잡아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정리하면요. 자,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이다. 여러분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떠한 행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봐보세요. 공익용 산지나 임업용 산지가 있대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보전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업은 괜찮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이 보전산지 안에 들어가면요. 낙찰가가 실제로 나중에 가보세요. 30% 미만에서 낙찰됩니다. 네, 현재. 왜냐면 사람들이 흔히 쓸모없는 땅이네. 뭐 개발도 할 수 없는 땅, 가치도 없는 땅 가지고 있어서 뭐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낙찰가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근데 이런 토지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상가 배웠었죠. 항상 상가에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같이 떠올리면 좋겠는데 낙찰을 받고 나서 보전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 안에서 부가가치를 생성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하여 양도 차익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건이 장사가 잘 된다. 잘 된다는 뜻은 잘 되게 되면 나는 30% 낙찰 받았지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정상 토지도 시세대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내가 좀 더 싸게 팔아도 그렇죠? 30%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10억짜리를 3억에 받는 겁니다. 그렇죠? 5억짜리 10%면 5천만 원에 받는 거예요. 30%면 5, 35, 1억 5천에 받는 건가요? 5억짜리면 1억 5천에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5억에 팔고 권리금도 챙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수익입니다. 그렇죠? 네. 이걸 제대로 하게 되면은 뭐 법정시장권의 뭐 2배 수익, 네, 그것도 이만큼에 준하게 됩니다. 네, 권리금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부가치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안에서입니다. 이 안에서 얘를 제외하고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 이 두 군데에서는 첫 번째 어떤 휴양림 그리고 뭐 산림욕장 또 이런 이제 사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연을 보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가가 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휴양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오토 캠핑장. 그렇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종교 시설에만 허가를 내주는 수업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수목원. 납부땅 아시죠? 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례 문화를 우리가 조금씩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나라의 땅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묘가 너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우리가 지금 인구 구조와 어떤 추이를 보았을 때는 앞으로 장례와 관련된 업종을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성수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죠? 네. 지금은 자녀를 한두 명 낳지만 우리 과거에는 7명, 8명씩 낳았던 세대들이 그렇죠? 다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는 때는 아마 성수기가 되겠죠. 왜냐면 그 업 안에서 그 중에서 요즘은 국가에서도 이런 수목원 사업에 대해서 장려를 해주고 허가를 잘 내줍니다. 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통적으로 했던 나라가 어디죠? 이런 수목원으로 장례를 치르는 땅에 묻고 그 위에 나무를 심어서 점점 나무가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와갖고 이게 우리 할머니 나무다 우리 할아버지 나무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목원 가서 어디죠? 네덜란드인가요? 아무튼 뭐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지고 온 건데 받아들였는데 이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미래의 그 부가가치가 상당할 겁니다. 상당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종교시설한테 허가를 내준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낙찰을 받아서 수목원으로 할 수 있는 땅을 받아가지고 교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찰. 그런데 이걸 잘 기획해갖고 홍보를 해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교시설들은요 이 수목원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합니다.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팔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딥니까? 돈 많은 교회 어딥니까? 순산지 전용 제한지입니다. 네. 정리하면요. 여러분들 아까 그 질문의 답변처럼 보전산지라는 것 자체는 개발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죠. 개발 호재가 있을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나눠진다. 공익용은 뭡니까? 말 그대로 공익의 목적으로 보전이 되고 있는 산지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임업용 산지. 이제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에 이제 임업의 어떤 장려, 육성을 위해서 보존되고 있는 산지고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개발 호재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도 더욱더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이라고 해서 절대 개발이 없다. 예, 그 정도의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익용 산지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두대간, 태백산맥 이런 데다가 아파트를 올린다, 뭐 건축을 한다, 뭐 개발을 한다, 답 안 나오죠. 이상하죠. 예, 그런 걸 보고 이제 공익용 산지라고 합니다. 예. 이걸 이제 그림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산은요 준보전 산지와 보전 산지로 나누어지는데 보전 산지에서도 자, 공익용 산지가 있고 임업용 산지가 있고요. 이 안에서 이 보전 산지 안에서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붙일게요. 임업용 산지가 1번, 그리고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이 2번, 공익용 산지가 3번, 준보전 산지가 4번. 제가 이렇게 번호를 붙였습니다. 여기에 1번이 맞아. 1번하고 임업용 2번. 이렇게 번호를 붙였을 때, 자, 보전 산지죠? 이 안에서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와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이 있는데, 이 보전 산지는 말이죠. 산지관리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네.
구속되어 있어요. 산지관리법에. 그래서 산지관리법은요. 산지를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이변하고 부를 수 있겠죠. 네. 산지는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산지관리법을 통해서 어떤 행위 제한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산지관리법 관련된 어떤 강의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산지관리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거고요. 산지 같은 경우에도 투자의 어떤 목적이 첫 번째로 직접 자신이 낙찰을 받아서 전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개발인데 개발 중에서 직접 개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직접 개발을 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활용을 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국가의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죠. 두 가지 뭐가 있습니까? 수용과 환지 방식.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이건 이제 그때 농지 배울 때랑 똑같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이 산지를 목적이 아닌 종류로 나눠보면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전산지가 있고요. 준보전산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느낌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보전산지가 투자 가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준보전산지가 투자 가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유는? 보전하면 거기를 보전하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없고요. 네. 준보전은 그거보다는 좀 덜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그게 준하게 이제 보전을 한다는 뜻인데 보전산지를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제가 나눠볼게요. 공익용 산지가 있고요. 그리고 임업용 산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서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 안에서 더욱더 보전을 하려고 하는 산지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